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대미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는 전적으로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요.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에 의해서 할 때 보면 자기 자신이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내 제8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으니 그걸 보고 판단 기준을 삼다 보면 내가 아직 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것은 아직 정보가 없으니까 모른다든지 혹은 틀렸다든지 이렇게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아름다운 조화를 못 이루고 또 함께 해야지 자신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수용 못하니까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생각을 내려놓고 보면 생각을 내려놓은데도 여전히 보고 듣고 이렇게 맛보게 해주는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를 빛이요 에너지지만 우리끼리 영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 영과 그 다음에 생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는 혼이 있고 이 두 것이 합해서 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있으니 몸과 함께 영, 혼, 육, 삼중 구조가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알았다면 제일 먼저 전지전능한 영이 분별해서 느낌으로 신호를 보내줄 때 그걸 받아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옛날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영감받아서 산다. 그 느낌으로 살아간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화장실 갈 때 어떻게 가세요? 화장실 가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그 느낌대로 화장실 가죠. 때로는 또 일어나라고 느낌이 오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느낌으로 살아가면 실제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쓸 때는 이게 상대방이 해석을 잘못할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그 뜻이 전달이 되지 않아가 서로 오해가 생겨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언어가 생기기 전이니까 그때는 오히려 생각을 내려놓은 무심에서 느낌을 받아서 살아가니까 그 느낌이 내려오는 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딱 맞게 내려주게 된다고. 우리가 이게 몸 전체가 하나니까 심장의 역할, 콩팥 역할, 간의 역할이 딱 맞게 자기가 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혼은 개체라서 각각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상대와 소통도 안 되고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워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의 시대에서 혼이 영과 결혼하는 시대, 영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시고 개체의 삶에서 전체의 삶으로 옮아가는 시대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무심해서 분별한 영의 분별을 행동에 옮기는 시대다. 자, 그동안은 나의 분별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전지전능한 영의 도움을 받으니 딱 맞아서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서 잘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알면 내 인생을 그대로 팔자를 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될까, 저리 해야 될까, 차라리 돌아가야 될까, 막 이렇게 늘 팔자가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이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될까, 저렇게 가야 될까, 돌아가야 될까, 뭐 이거예요. 그냥 팔자 인생살이를 살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무심해 있으면 이게 영이, 이 동그라미가 영이에요. 영. 전체가 하나인 영이라고. 그 영에게 질문을 오늘도 뭘 주지, 무엇으로 보답하지 질문을 올려서 탁 하면 그 뭐 느낌으로 탁 내려주고 이게 뭐예요? 구자예요. 보십시오. 이게 동그라미 영에다가 내가 밑에서 혼이 질문을 딱 올리는 그럼 이 짝대기 꺼져서 답이 쫙 내려. 이게 구자예요.
그래서 굳자 삶을 살면 무슨 일을 해도 딱 굳이 났으니까 요지부동으로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쉽고 간단하잖아. 머리를 굴려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쉽게 명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삶에서 느낌의 삶으로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쉽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90% 이상 느낌으로 삽니다. 실제로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느낌이 딱 오면 이러면 되겠구나 하고 탁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그냥 다시 정리해 줬을 뿐인데 그럼 나는 무심을 몰랐네. 몰랐다 하더라도 무심에서 영감받아 늘 살았어요. 그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다 영의 느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낼 줄 아는 사람은 무심에 잘 지금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 아니 그게 뭐 되느냐 그런 걸 뭐 해봤자 안 된다고 벌써 왜 자기 경험한 범위 내의 정보가 아니라서 그렇다. 이게 뭐예요? 혼으로 삶을 사는 분들은 항상 허용하거나 수용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경험한 그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혼의 삶을 살지 않고 영의 삶을 살겠다. 혼은 아예 분별하는 걸 내려놓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일단 수용을 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진행하는 그 안에 세심하게 살피는 쪽으로 진행을 함께 한다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과 살아도 그분이 갖고 있는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하고 진행해 가면서 이분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살피면서 야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함께 의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야, 저 사람은 하여튼 아이디어 하나는 좋은데 뭘 하는 게 없어. 실제로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 생각은 너무 다르니까 그게 되긴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수용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혼자 뛰는 달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실컷 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보면 자기 혼자 뛰고 있어. 그럼 결승전에 가서 1등 했다는데 혼자 뛰어서 1등한 사람이라. 그런 분들은 진짜 제대로 그분을 볼 줄 아는 사람 만나면 날개를 달아서 날아다닌다. 이거 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인연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하는 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도와줘서 함께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번득이는 아이디어 아무리 뛰어난 게 있더라도 도와주는 분이 있을 때 발휘가 된다. 그래서 그 인연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역시 알아보는 사람도 계셔야 하지만 알아보는 분을 소중히 해서 존중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만 존중받으려고 무조건 내 이야기만 들으라고 일방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져. 상대방의 상황을 들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 정말 신나고 재미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잘 보십시오. 이제는 생각을 내려놓고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전지전능한 영의 느낌을 받아서 살아가는 시대, 느낌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